안녕하세요. 축진먹입니다. A매치 기간 동안 프리미어리그 9월달 이달의 선수와 이달의 감독이 발표되었는데요. 공교롭게도 두 개 다 첼시 소속의 선수와 감독이 되었습니다. 먼저 선수는 콜 파머입니다. 4경기에서 5개의 골과 1개의 도움을 기록을 했고요. 파머가 통산 2번째 수상하는 거라고 합니다. 일단 파머 이 수많은 득점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경기는 역시나 9월 말에 펼쳐진 첼시와 브라이튼 경기겠죠. 전반전에만 4골을 넣으면서 지난 시즌에 이어서 이번 시즌 역시 리그 최상위권의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는 파머입니다. 감독입니다. 감독은 첼시의 새로운 감독 엔조 마레스카가 9월 이달의 감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9월 첼시 성적은 3승 1무라고 하고요. 마지막 첼시의 수상 감독은 21년 10월에 토마스 투엘 감독이라고 합니다. 지금이 24년 10월이니까 그때부터 3년이 지난 후에야 첼시 소속의 감독이 이달의 감독을 수상했습니다. 그만큼 첼시가 여러가지 굴곡이 있었다라는 게 느껴지는데요. 엔조 마레스카는 첼시에 부임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상당히 빠르게 팀을 강력하게 만들고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일단 지난 시즌의 첼시와 이번 시즌의 첼시 7라운드 기준으로 봤을 때 성적이 어느 정도 차이 나나 한번 봤어요. 지난 시즌에는 7라운드 기준으로 11위 2승 2무 3패를 기록을 했고요. 승점은 8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즌은 7라운드 기준으로 4위 4승 2무 1패 승점은 14점입니다. 이렇게 한눈으로 봤을 때 상당히 많은 순위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포체티노도 지난 시즌 처음이었고 마레스카도 이번 시즌 처음이었지만 감독들이 첼시에 적응하는 속도는 마레스카가 훨씬 더 빠르다고 볼 수 있겠죠. 저는 이제부터는 첼시가 일단 이번 시즌 초반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이유들을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마레스카의 파머 활용 능력입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앞으로 마레스카가 얼마나 할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첼시에 올 감독들은 파머를 잘 쓸 수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성적이 많이 바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첼시 보드진이라면 첼시 감독 테스트를 볼 때 파머 활용 능력 고사를 볼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파머를 잘 쓰는 게 첼시에선 중요합니다. 근데 첼시가 지금 제가 옆에 보여드린 포메이션처럼 빌드업 할 때는 3, 2, 4, 1로 서잖아요. 그때 파머가 오른쪽 공격형 미드필더처럼 뛰는데 요 자리가 아주 파머에게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첼시가 전체적인 좌우 밸런스가 저는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오른쪽엔 파머 마두에케, 왼쪽엔 산초, 엔소, 그리고 잭슨도 왼쪽 지향형 움직임을 가져갈 때가 많고,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좌우 밸런스로 인해서 지난 시즌 파머한테 공격 부담이 조금은 몰려 있었다면 이번 시즌은 공격 부담이 조금 더 분산되면서 파머가 더 활개칠 수 있는 상황이 조성이 됐다고 봅니다. 또 파머 바로 옆에 마두에케라는 직접 타격형 스타일의 윙어가 있어요. 혹자들은 마두에케가 좀 욕심이 많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어쨌든 마무리 슈팅을 때려주는 선수가 옆에 있기 때문에 파머가 마두에케에게 전개하면 마두에케가 위협적인 슈팅을 만들어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지난 시즌에는 파머가 아예 오른쪽 윙어로 출전하면서 마두에케랑 번갈아 나올 때도 있었고 같이 나올 때도 있었지만 이번에는 마레스카가 아예 같이 나오는 1군을 쫙 짜놨어요. 그래서 이 둘의 시너지도 잘 나오지 않나 생각을 하고 이 둘의 시너지가 가장 잘 나왔던 경기가 울브스전 원정이죠. 거기서 마두에케에게 많은 골을 만들어줬던 파머입니다. 또 파머는 그냥 전술에 상관없이 항상 잘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독으로서는 파머를 잘 관리해주는 게 첼시의 성적을 지키는 그런 방법이다 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첼시가 미래를 보는 영입을 주로 했었죠. 근데 현재까지는 전략이 적중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결과론 쪽이라고 할 수 있지만 제 생각을 한번 말씀드려보면 일단 첼시가 성적이 좋기 때문에 이런 영입도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건강한 경쟁 체제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더블 스쿼드가 가능하다는 게 저는 되게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첼시가 보면은 아까 보여드린 그 1군이 거의 리그에서만 뜁니다. 그래서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뛰고 있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또 첼시에 2군이 존재해요. 듀스버리올, 페드루네투, 은쿵쿠, 카사데이, 무드릭, 주앙 펠릭스, 디사시 등등 여러 선수들이 있는데 심지어 골키퍼까지 요르겐센으로 바꾸면서 정말 11명이 아예 바뀌어서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장기 레이스에서 저는 아주 큰 힘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더블 스쿼드라는 말이
물론 1, 2군의 차이는 있겠지만 둘 다 좋기 때문에 더블 스쿼드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근데 첼시가 비주전조 라인업만 봐도 상당히 짱짱해요. 그래서 첼시가 대회 많고 특히나 부상이 많이 발생하는 박싱데이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첼시가 힘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온전히 더블 스쿼드를 돌리고 있는 첼시의 상황도 지금 첼시의 순위에 한몫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은 마레스카 개인적인 평가인데요. 저는 마레스카가 무엇을 하고자 하는 것이 명확한 감독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지난 시즌 포체티노를 사람들이 좀 못 믿어했던 이유가 포체티노가 경기 중에 어떤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지 파악을 할 수 없는 점이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지 못했던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당시 첼시 경기를 보신 많은 분들의 평가가 포체티노 경기 보면 뭔지 모르겠어요. 포체티노가 뭘 하려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평가가 많았을 정도로 불명확한 축구를 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반면에 엔조 마레스카는 그런 것들은 딱딱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일단 사용할 선수에 대한 구분이 확실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를 들면 스털링, 찰로바, 치렐 같은 선수를 예로 들 수 있겠죠. 스털링은 아스날 같고 치렐은 스쿼드에는 있지만 오히려 많은 경기를 뛰지 못하고 있습니다. 찰로바 역시 크리스탈 팰리스 같죠. 그리고 3위 빌드업을 바탕으로 한 좌우 밸런스 잡은 공격 역시 눈에 띄고요. 현재 첼시가 리그에서 아주 많은 득점으로 자신들이 어떤 색깔로 축구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윙어를 배치할 때 서로 다른 유형의 윙어를 배치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오른쪽에 있는 마두에케는 직접 타격을 하는 윙포워드 스타일의 윙어라면 왼쪽에 있는 산초는 서로 연계하고 플레이메이킹 해주고 공 지켜주는 또 다른 유형의 윙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양쪽의 윙어가 다른 스타일로 플레이하면서 상대방을 더 흔들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것도 빼놓을 수가 없는데 지난 시즌에 비해서 현저히 적은 부상 상태가 있습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부분인데요. 23-24 7라운드 풀럼전 부상 명단을 보겠습니다. 그때 말로기스토는 퇴장당해서 못 나왔고 벤치렐, 바디아실, 추쿠에메카, 은쿤쿠, 베티넬리, 리스 제임스, 라비아, 찰로바, 포파나 이런 선수들이 부상이었고요. 심지어 포파나 같은 선수는 되게 오랜 기간 부상이었어요. 그래서 포체티노가 포파나는 거의 사용하지 못했고 또 지금은 베이가, 쿠쿠레야 이런 왼쪽 수비수들이 있지만 그때는 보통 벤치렐과 쿠쿠레야를 사용했거든요. 근데 벤치렐이 계속 부상으로 빠지면서 포체티노는 조금 풀전력을 사용했다라는 느낌은 적었습니다. 또 은쿤쿠는 큰맘 먹고 데려왔는데 부상으로 시즌 초반에 뛰지 못하다가 또 나오다가 또 부상당하고 이러면서 포체티노는 어떻게 보면 부상에 대한 그런 것들은 상당히 안 좋은 상태로 시즌을 치렀습니다. 반면에 마레스카는 아주 클린한 스쿼드를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도 역시나 공통되는 선수가 한 명 있는데 그게 바로 리스 제임스죠. 리스 제임스를 빼고는 대부분의 선수가 경기를 뛸 수 있는 상황이고 이 역시 마레스카 감독에게 상당히 큰 힘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자기가 원하는 전술을 사용하려고 하면 당연히 선수 퀄리티도 중요하니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선수 파악 시간이 포체티노에 비해 빠른 것 같습니다. 이건 단순히 그냥 마레스카만 평가해도 되는 내용이긴 한데요. 일단 산체스 키퍼를 지난 시즌에 비해서 살려낸 것 그리고 2라운드부터는 거의 왼쪽 윙어 빼고는 1쪽 그러니까 주전 쪽을 다 정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프리시즌에 많은 경기를 거치면서 여러 자리를 바꿔가면서 실험했고 2라운드부터는 왼쪽에 네투, 무드릭 이런 선수를 넣어보다가 본머스전 후반 이후로 산초로 고정이 되었죠. 이런 것처럼 첼시에 온 지 얼마 안 됐는데도 선수에 대한 파악이 되게 잘 돼 있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리고 당연히 포체티노 막판에 5연승하고 그랬던 좋은 모습도 마레스카에게 큰 참고가 됐겠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런 이유들을 다 종합해 봤을 때 첼시가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생각하는 것 중에 가장 큰 부분은 역시나 감독입니다. 마레스카 1부 리그 경험 안 해봤죠. 감독 경험 많지 않죠. 하지만 올라오자마자 이렇게 잘하고 있는 건 감독의 능력이 되게 뛰어나다는 거고 추가적으로 이 마레스카를 든든하게 지원하는 게 부상이 없는 선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선수단이 부상이 없다 보니까 더블 스쿼드를 돌려도 선수들에게 피로가 덜 가고 그럼 또 선수들은
일주일에 한 경기 온전하게 집중할 수 있고, 이런 선순환이 계속되고 또 선수들도 주전을 차지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뛰고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첼시가 또 리버풀이랑 붙잖아요. 리버풀이랑 붙을 때의 모습이 또 궁금하고, 박싱데이에서 이 더블 스쿼드를 활용해서 어떻게 경기를 치는지도 궁금합니다. 과연 첼시의 이 좋은 흐름은 시즌 말까지 계속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첼시는 오랜만에 챔피언스 리그에 복귀할 수 있을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비슷한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